안녕하세요. 컨텐츠 마케팅 연구소의 정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시폰드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이죠. 랜딩 페이지에 만드는 부분에 대한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기능이 꽤 되기 때문에 한 차례에 거쳐서 아마 설명드리는 올 것 같고요. 오늘은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주요 기능들이 무엇이 있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 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시폰드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시폰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제가 위시폰드에 로그인을 해서 화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시폰드는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부분은 보시면은 상단에 있는 이런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한 캠페인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랜딩 페이지를 선택하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바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셔가지고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위시폰드가 제공하는 다양한 캠페인 기능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첫 번째가 바로 첫 번째 있는 것이 바로 랜딩 페이지입니다. 랜딩 페이지를 편집하거나 만들기 위해서는 이 랜딩 페이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화면이 뜹니다. 지금 현재는 팝업이 뜨고 있는데요. 그 랜딩 페이지를 새롭게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에디터가 새롭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간인데 저희는 일단 새로 나온 에디터보다는 기존에 있는 랜딩 페이지 기능들을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위시폰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화면입니다. 위시폰드에서는 랜딩 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별로 또는 산업별로 또 용도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용도별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 위시폰드 기능들 랜딩 페이지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랜딩 페이지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랜딩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여기 가장 아래 보시게 되면은 배지 템플릿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템플릿을 불러와서 그것을 수정해서 쓸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내가 모든 거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이런 백지 상태의 랜딩 페이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랜딩 페이지의 유형을 제공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랜딩 페이지를 빠른 시간에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시폰드에서는 랜딩 페이지를 세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템플릿을 이용해서 템플릿을 수정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백지 상태에 있는 에서 하나하나씩 블록을 만들고 이미지를 불러드리고 글을 입력하고 해서 직접 랜딩 페이지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위시폰드 랜딩 페이지를 업로드를 해서 그 업로드한 것을 수정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요. 오늘은 일단 기존에 있는 랜딩 페이지의 템플릿을 이용해서 쉽게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랜딩 페이지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이 템플릿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템플릿을 선택한 것은 안에 이제 동영상도 들어있고 텍스트도 들어있고 이미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됩니다. 클릭을 해서 보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미리 보기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기 서 있는 선택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이 편집 작업에
선택이 되어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뜨는 부분이 캠페인의 이름을 넣으라고 그러죠. 이 캠페인의 이름을 넣으라고 하는 건데, 이 캠페인이라는 것은 이 랜딩 페이지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랜딩 페이지가 만들어져서 나중에 이 랜딩 페이지를 찾을 때 이름이 되기도 하고, 그죠? 또는 이제 검색될 때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랜딩 페이지 이름을 먼저 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랜딩 페이지 이름은 향후에 내가 많은 그런 어떤 캠페인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또는 이 캠페인, 이 랜딩 페이지의 목적에 맞게끔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제가 랜딩 페이지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글로 쓰시면 되고요. 한글 영문 뭐 숫자를 이용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뭐 랜딩 페이지 만들기 영상 강의 샘플이라는 제목으로 정했고요. 이게 이제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뭐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항상 날짜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누르게 됩니다. 완료를 누르면 이 랜딩 페이지의 이름이 나타났고, 이 이름은 랜딩 페이지의 리스트에서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이 이름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먼저 작업을 해줘야 될 부분은 이 상태로서 일단 그 이름은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것은 이 랜딩 페이지의 URL 주소, 즉 이 랜딩 페이지의 고유의 주소를 부여를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우측에 보시면 상단에 발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발행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게시 옵션이라는 메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게시 옵션은 이 랜딩 페이지를 어떤 URL로 어떤 방식으로 게시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시폰드에서 제공해주는 URL을 사용하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유시폰드에 있는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그냥 쓰고 이 끝에 부분만 변경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나의 독자적인 도메인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스트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호스팅되어 있는 도메인을 갖고 와서 독자적인 도메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페이스북에다가 내가 만드는 랜딩 페이지를 올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삽입 코드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또는 아니면 블로그나 같은 곳에서 이 랜딩 페이지가 만든 랜딩 페이지가 그대로 거기에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 기초적인 부분으로서 유시폰드 URL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서브 도메인이라는 부분들은 한번 설정을 해놓게 되면은 수정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오늘은 연습이기 때문에 그냥 부여된 명을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번 부여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수정을 하게 되면은 도메인이 바뀌기 때문에 앞에 발행한 것들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면 주소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로에 이제 입력을 하시는데 이 경로는 한글은 안 됩니다. 한글은 안 되고 영문과 숫자로만 입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 테스트, 그리고 뭐 오늘 날짜를 한번 2004 05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도메인으로 이 랜딩 페이지가 링크가 생성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거는 아마 이미 다른 곳에서 테스트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좀 전에 숫자를 제가 잘못 넣었죠, 그죠? 그러면 이 형태의 도메인이 복사가 되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URL 주소로 넣어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바로 방금 입력한 도메인 주소로 바로 이 만들고 있는 랜딩 페이지를 열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만들어서 진 링크를 이용을 해서 복사를 해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이나 뭐 기타 다른 SNS를 통해서 배포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체의 하나의 페이지 자체가 고유의 URL 주소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부여하고 주소까지 만든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편집 작업에 랜딩 페이지 편집 작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랜딩 페이지 편집 작업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 경우는 뭐 쉽게 그 영문은 한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바로 직접적인 편집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 그러면 랜딩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의 주요 기능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이 플러스 버튼이 있죠, 그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컨텐츠 추가하기라는 메뉴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런 섹션이라는 건 지금 여기에 있는 항목을 하나 더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편집 작업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작업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이란 건 끌어다가 도킹 거죠. 예를 들어서 섹션을 하나 추가하겠다. 끌어와서 위치에다가 놓게 되면은 섹션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섹션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섹션이 생겼고요. 또는 행을 추가한다. 행을 추가한다 할 때 나는 이 행을 한 개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행이 하나 늘어났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을 더 추가하고 있다. 열을 추가한다는 건 여기다 놓게 되면 뭡니까? 여기 열이 하나인 게 두 개로 늘어났죠. 이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지고 편집 작업을 다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텍스트를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를 끌고 와서 여기다가 텍스트를 놓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서 바로 텍스트 입력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또 이미지를 내가 넣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를 끌어서 넣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곳들이 창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열기를 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추가를 해서 열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텍스트든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또 그 다음에 기타 기능들 같은 경우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넣어볼까요? 동영상을 예를 들어서 여기다 동영상을 넣겠다. 그럼 동영상을 클릭하고 있죠?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 URL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넣고 싶은 동영상을 선택을 해서 뭐 유튜브에서 특정한 동영상을 갖고 와서 내가 넣고 싶다. 그랬을 때 한번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강의했던 동영상 중에 뭐 간단한 거를 한번 가져와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공유하기를 해서 복사를 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갖고 와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바로 동영상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정말 간단하게 동영상이 들어왔죠. 이와 같이 콘텐츠를 추가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섹션 또는 행과 열, 텍스트, 사진, 이미지, 동영상, 버튼, 아이콘, 뭐 소셜 이미지들,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 뭐 트위터나 같은 이런 소셜 이미지, 그 다음에 뭐 타이머, 선, 여백, 뭐 이런 다양한 양식 같은 이런 다양한 걸 갖고 와서 편집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있는 현재처럼 이렇게 템플릿이 있는 것들도 템플릿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래 누르면 배경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배경, 뭐 섹션, 그 다음에 파비콘, 뭐 이런, 그 다음에 CSS,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이 랜딩 페이지에 필요한 배경 같은 경우는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까요? 배경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넣고 싶다. 그랬을 때 배경 색상을 선택을 해서 배경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섹션 1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배경을 내가 선택을 하고 싶다. 이렇게 배경이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죠. 이와 같은 이런 배경을 설정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뭐 파비콘이라는 건 여기 보이는 작은 아이콘을 파비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뭐 CSS를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중요한 기능들을 넣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삽입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디자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처럼 포토샵도 모르고 또는 프로그램도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자기가 원하는 생각하는 그런 웹페이지, 즉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만들어진 거는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하고 자, 그러면 이처럼 기존에 있는 랜딩 페이지를 불러와서 수정하는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수정하는 작업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게 되면 텍스트 수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선택해서 바로 한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수정 이런 식으로 뭐 텍스트를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텍스트를 추가하거나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도 있는데 동영상도 수정하는 것 자체는 선택을 해서 링크만 아까처럼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죠? 링크를 아직 링크가 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네요. 그죠? 이렇게 동영상을 바꿔주시면 링크만 바꿔주게 되면은 바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링크가 돼서 누르게 되면 바로 플레이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양식도 바꿀 수 있는데 양식은 마지막 단계에서 바꾸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렇게 텍스트 같은 경우도 한번 바꾸는 거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텍스트 선택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뭐 지금 글꼴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 글꼴이 들어있는데 글꼴은 추가해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글꼴들 요즘 정부에서 제공해주거나 뭐 지자체에서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오픈돼서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글꼴들은 등록을 하셔가지고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뭐 손쉽게 변경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이 이제 폼 양식입니다. 폼 양식은 뭐 고객의 전화번호나 또는 아니면 연락처나 또는 주소나 고객의 정보를 내가 고객한테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기존에 이런 폼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뭐 퍼블리셔들이 프로그램 작업들이 필요로 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들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기획을 해서 의뢰를 하더라도 뭐 꽤 시간이 걸렸던 과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폼들도 뭐 쉽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생성시키고 추가하고 항목을 빼고 바꾸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편집을 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시폰드의 폼 기능의 강력한 기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폼을 바꾸는 부분을 뭐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은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주황색으로 바꾸죠. 그 다음 걸 클릭하면 안쪽 게 클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면 텍스트 수정하기로 해서 지금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항목을 여기에서 필드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름 한번 먼저 수정을 해볼게요. 기존에 되어 있는 걸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텍스트가 있는데 자, 이 퍼스트 네임을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라고 바꿔보죠. 이름이라고 바꾸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필드 네임을 이거를 이메일이라고 바꿔보고요. 자, 근데 여기에 이름하고 이메일만 있는데 회사나 전화번호가 필요하다. 그럴 때 한번 그걸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드 추가를 누르게 되고 여기서 지금 전화번호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명도 추가하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완료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전화번호 회사명이 바로 추가가 됐죠. 그죠? 뭐 있는 거를 삭제하는 거나 추가하는 거나 이런 게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가 됐고요. 또는 이제 이걸 실행하도록 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call to action CTA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고객이 뭔가 행동을 촉발하도록 하는 문구를 쓰는 거를 바로 이 call to action이라고 그러는데 자, call to action도 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기로 해서 완료를 누르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잘못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바로 컨트롤 Z를 누르시게 되면 되고요. 또는 앞에 있는 언두나 리드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그 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시폰드는 모든 기능이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PC에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쓰는 것과는 조금 반영되는데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여러 번 클릭을 하시지 말고 한 번 클릭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 액션을 하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마우스 클릭을 해보게 되면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꼬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습관은 조금 이제 써보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클릭하고 그러면 먼저 클릭된 것에서 다음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이 되죠. 이게 주황색이 현재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상황이 클릭이 됐을 때 액션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우기 뭐 이렇게 하고 또 다시 클릭하고 또 두 번째 클릭해서 이렇게 지우기 하면 뭐 지우기가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으로 바로 쭉 금방 빠른 시간 내에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아까 한글 좀 이어놓은 건데 이것도 삭제하기, 뭐 삭제하기. 자, 이와 보시는 것처럼 쉽게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바로
여기에 변경사항 저장하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변경사항이 저장을 클릭을 하시면 수정점 게시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수정점 게시하기는 현재 내가 변경한 사항에 대한 거를 반영을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수정점 게시하기를 되면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아까 예를 들어서 링크를 가지고 내가 페이스북에다 공유를 했다든가 아니면 카카오톡에 공유를 했을 때 수정점 게시하기를 누르는 순간 다른 분이 그걸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된다? 변경된 게 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열어보신 분들이 다시 클릭을 할 때는 반영된 게 내용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또 뭐 처음 열어보는 분은 물론 당연히 수정된 게 반영이 된 게 보여주도록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 없이 이런 작업에 대한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반영된다는 부분이 또 커다란 장점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기지만 위시폰드를 이용해서 랜딩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특히 위시폰드 중에서 랜딩페이지 만들기 중에서 기존의 템플릿을 가지고 어떻게 랜딩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은 사실 랜딩페이지와 또는 홈페이지와 차별성이 뭔지, 홈페이지가 있는데 굳이 또 왜 랜딩페이지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이 랜딩페이지를 홈페이지처럼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랜딩페이지의 기능을 깊게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왜 랜딩페이지가 마케팅하는데 효과적이고 중요한가의 부분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살펴봤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각들을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마케팅을 하실 때 효과적으로 랜딩페이지를 이용하실 수 있고 또 랜딩페이지를 제작을 목적에 맞게끔 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간편하게 하지만 간편하게 한번 위시폰드의 랜딩페이지의 주요 기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